또 여기 백양고등학교가 바로 옆에 있잖아. 그치? 이제 어머니가 이제 교회를 되게 열심히 다니시는 분이었는데 약간 막둥이였어. 근데 얘가 이제 중학교 중3 보일 때까지는 그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학교도 잘 안 나가고 이제 얘가 거의 뭐 학교에서 잘리냐 성적은 뭐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겠죠? 근데 그 애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정신을 차렸어요. 이제 백양고등학교인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그래서 내가 이제 걔를 가르쳤는데 걔가 이제 진짜로 새벽에 날 찾아와요. 2시에. 어디로 찾아와요? 집으로. 그때 내가 집에서 공부를 할 때거든요. 내가 이제 와도 된다 질문하러. 집이 있니까. 근데 2시 전에 거의 자는 시간이 전에 보통 2시에서 3시에 자서 한 6시간 자면 깨거든요. 보통. 그래서 자는 시간이 엄청 일찍 자지는 않아요. 일반적으로. 좀 6시간 자면 깨요. 왜냐면 고등학교 때부터 돼 있어가지고 잘 안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잘 많이 못 자요. 그래서 선생님이 일찍 잠자리에 들지 않거든. 왜냐면 일찍 잠자리에 들면 새벽 1시에 깨서 이제 못 자요. 몸이 배 있어가지고 잠 많이 못 잔단 말이에요. 이게 습관이 들어가지고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그래서 일단 걔가 많이 물어보러 왔어요. 그러더니만 이때 갑자기 미친 듯이 하더니만 2등급을 찍었어요. 수학을. 2등급을 찍었다고요. 노베이스. 상상이 가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지금 상상이 안 갈 거예요? 노베이스라니까? 없어, 중학교 때부터. 걔가 미쳐가지고 그냥 거의 독서에 살았어요, 그냥. 그러더니만 2등급을 찍었죠. 2등급 찍은 다음에 다른 과목 공부하라고 해서 내가 그다음부터 내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간에 나는 일단 2등급을 만들어줬어요. 네. 그다음부터는 이제 뭐 다른 데로 가라. 이제 뭐 수학만 하는 해야 되는 게 아닌 거니까 이제 뭐 집도 잘 살지도 못했어요. 그 당시 때. 그래가지고 일단은 뭐 내가 신경을 많이 써주긴 했었는데 상당히 그러니까 남자들 중에 미치면 그런 애들이 있어요. 진짜 미친다니까. 미치는 게 여러분 생각하는 그런 미치는 게 아니야. 근데 이제 보통 남자들 중에 미친놈들이 최상위권에 있는 거야. 진짜로 어마무시하게 공부합니다. 선생님 때도 보면 있지만 거의 24시간 중에 16시간을 공부해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16시간에 진짜 순도 있게 공부한다니까. 남들의 시간당 공부량이 4배 정도에서 5배씩 공부한다니까요. 말도 안 되게 공부한다니까 진짜로. 거의 같은 인간인가가 될 정도로 보는 애들이 있죠.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푸는 얘기구나. 1시간 10문제 푸는데 걔네 막 60문제씩 풀어요. 진짜. 진짜 그런 애들이 많다니까. 그래서 그런 애들이 남자애들이 있어. 체력이 받쳐주니까 그게 되거든요. 갑자기 미쳐가지고 이렇게 해요. 그럼 이제 가는 거죠. 성적이 이제 하늘나라로 가는 겁니다. 위로 이제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제 여자애들은 근데 그런 애들 많이 본 적이 없어요. 체력이 안 돼서 그래요. 항상 그래서 내가 이제 맨날 가르칠 때 뭐 길러라? 여자친구들은 공부하라 그러면 체력을 길러라. 거짓말이 아니니까 체력 때문에 못 간다니까 결론은. 근데 여자친구들이 또 악발이 근성은 있잖아. 앉아는 있어. 앉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앉아만 있는 거야. 효율이 안 나와. 체력이 안 되니까. 앉아있는 게 공부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공부량은요. 얼마만큼 공부하는 거야. 공부는 시간으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 매번 얘기했지만 공부를 시간으로 한다는 건 아직도 공부가 최상위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상위권으로 가면 갈수록 공부를 시간으로 하지 않아요. 얼마만큼 공부를 양을 채웠느냐로 하죠.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여기까지 오늘 공부하면 쉬겠다. 다르다니까? 이게 몇 시간 하겠다는 게 아니야. 정말로 그 양을 딱 정해놓고 여기까지 하면 내가 오늘 미친듯이 하면은 자겠다라고 해요. 거기까지 하고 잡니다. 그래서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엄청나게 푸시해서 한다니까, 자기가. 집중력 계속 발휘하는 거죠. 대부분 그렇게 공부해요.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알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여러분 가면은 약간 인종이 비슷할 것 같지만 인종이 달라져요. 위로 가면. 그냥 같은 시간당 처리하는 업무량이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니까. 실제로 같은 돈을 받게 할 수가 없어요. 뭐 지금은 우리나라가 뭐 시간당 근무량으로 돈을 주긴 하겠지만 시간당 같은 일을 안 한다니까. 이게 말이 그러니까 뭐 그래서 어쩔 수 없다니까 그게 나중에 보면. 자, 저는 이제 그런 헛소리를 좀 했고요. 오늘 이제 2차 방정식에 대해서 방금 배워왔죠. 따끈따끈하게 2차 방정식을 배웠고 2차 함수 그래프인데 그럼 봐봐. 문자로 보면 딱 하나 차이예요. 자, 2차 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쓰는 거죠.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은 이렇게 쓰는 겁니다. 야, 딱 차이 하나밖에 없어. y 대신에 뭐가 들어갔다? 0이 들어갔다. 이거밖에 없는 거야. 근데 이 차이가 엄청난 차이인 거죠. 그럼 왜 그러냐?
얘는 해가 방금 배웠겠지만 몇 개까지 나올 수 있죠? 2개야. 허근까지 포함하면 무조건 2개의 근이 나오는 거야. 그럼 이렇게 써버리면 근이 과연 몇 개 나올까요? 알 수 없습니다. 무수하게 많이 나오죠. 무수하게 많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 해들을 다 점 찍어서 연결하면 그 해를 다 모아놓은 게 뭐가 된다? 그게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되는 거야. 그래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가 2가지 모양이죠? 이렇게 되는 그래프랑 이렇게 되는 그래프인 거야. 근데 실제적으로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 다루는 그래프는 X축과 Y축이 다 무슨 축이냐면 실수축이야. 그러니까 우리 실수만 다루는 거야. 허수는 다루지 않고 있어요. 그래프에서. 허수 크축이 없어. 뭔 말인지 알겠어?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서 나오는 모든 근들은 그래프에서 나오는 모든 근들은 어떤 근이라는 거야? 무조건 실근이라는 거야. 허근은 지금 뭐 대학교 가서 배우세요. 나중에 이제 가면 허수도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뭐 만들면 되죠. 안 되는 게 있어요. X축을 실수축으로 놓고 Y축을 허수축으로 놓으면 되잖아요. 뭐 나중에 3차원도 놓을 수 있어요. 뭐 놀랍도 뭐 수학의 끝이 없습니다. 뭐 당연하겠지만 뭐 고등학교 때는 가장 기본적인 것만 배우는 거 선생님 이게 어떻게 기본적인 거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근데 뭐 대학교에서 배우는 수학에 비하면 고등학교 수학은 또 귀여워요. 귀엽죠. 대학원 가서 또 배우게 되면 또 귀여워요. 위로 가면 이제 거의 천재들의 영역에 속하게 되는데 이제 그때 이제 선생님도 이제 한번 몇 번 좌절한 적이 있죠. 선생님도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는 선생님이 이제 수학 사실 들었을 때 이해 안 됐던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대학교 가잖아요. 그런 게 이제 부지기수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대학원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 그건 머리 차이라고 보는데 이제 초등학교 때까지 이해 안 되는 게 없었다. 중학교 때까지 이해 안 되는 게 없었다. 고등학교까지 이해 안 되는 게 없었다. 대학교까지 이해 안 되는 게 없으면 이제 천지의 반열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의 극소수죠.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중학교 3학년부터 이해가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초등학교 안 된 친구도 있으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요. 이제 다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건 이제 그건 뭐 이제 물려준 거니까 그건 이제 뭐 이걸 바꿀 수 없잖아요.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뭐 내가 만약에 고등학교 때까지 이해하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면 이제 부모님께 이제 가서 이제 절하시고 이제 감사하게 잘 나와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뭐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뭐 다 감사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되는 거고 뭐 아니면 또 열심히 하시면 되죠. 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이 그래프와 차이는 뭐냐면 봐봐 이게 0이잖아. 그러면 얘를 과연 2차 방정식을 어떻게 그래프로 해석할 것인가를 보자면 되게 쉬워요. 이거의 해는 뭐냐면 y가 제로랑 y가 얘가 만나는 점이야. 그러니까 봐봐 이 2차 방정식을 그래프로 해석하는 거는 되게 쉬워요. 이 좌변에다가 y만 붙여요. 우변에다가 y만 붙여요. 이렇게 붙여요. 이게 그래프로 해석하는 거야. 방정식이 나왔는데 뭐로 풀고 있다? 그래프로 풀고 있다. 그러면 이게 뭔 소리냐? 이거를 연립한다는 거야. 연립한다는 거야. 이걸 연립하게 되면 이거를 봐봐.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잘 돼야 돼. 이게 가장 근본이에요. 결론은.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어차피 뒤에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왔다 갔다 하는 건데 y가 0을 붙이고 여기다 y를 붙였어. 그러면 이거는 2차 방정식이었지만 얘는 뭘로 간 거야? 그래프로 간 거야. 근데 그래프가 몇 개를 그려진 거죠? 총 2개를 그린 거야. 2개를 그린 거야.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간다는 거는 누구가 소거가 됐다는 거죠? y가 소거가 됐다는 거야. 또 여기서 이 그래프에서 이거를 풀겠다는 거는 결론은 뭐다?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거야. 지금 이게 그래프랑 방정식과의 관계예요. 잘 아셔야 되는데 이게 결론 봐봐. 얘랑 얘를 연립하잖아요. 그럼 y가 소거법을 해가지고 y는 서로 같으니까 0은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나옵니다. 이게 나옵니다. 연립을 해버리면. 그러면 이게 뭔 소리냐? 그러면 이 연립한다는 게 뭐를 의미하는 건지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연립방정식이 구한 게 뭐냐? 여러분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그 놀라운 연립방정식 이런 거 있잖아. 이게 뭐를 구하는 거냐? 이런 게 뭘 구하는 걸까? 내가 지금까지 구한 이런 게 다 뭐였을까? 이걸 풀어라 했던 게 과연 내가 연립방정식 해를 보는 게 과연 뭐를 구한 건지를 이해하셔야 돼. 이게 정확하게 이해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연립방정식 배울 때 얘랑 얘를 배울 때 어떻게 배우는지 알아요? 몰라요. 이 x, y를 해가 무수히 많잖아. 다 찍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기가 x가 0이면 y가 뭐가 되는 거죠? 2분의 3인 거야. 해가 무수히 많잖아 이게. 얘도 해가 무수히 많잖아. 그럼 연립방정식은 뭘 구하는 거냐? 그 무수히 많은 해들 중에서 뭐를 구하는 거야? 공통적인 해를 구하는 거야.
연립방정식에서 구한 게 뭐냐? 여기도 해가 무수히 많고 여기도 해가 무수히 많단 말이야. 그 해대 중에서 뭐를 구하는 거야? 저 위에도 만족하고 저 밑에도 만족하는 동시에 만족하는 해를 구하는 게 그게 뭐다?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거야. 그러면 그 동시에 만족하는 게 그래프에서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돼. 봐봐. 연립방정식의 해라는 거는 뭐를 구한 거냐면 결론적으로 동시에 만족하는 해를 구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게 그래프로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봐봐. 내가 얘를 그려. 얘를 그리는 게 뭐야? 근을 그리는 거야. 그 무수히 많은 근을 다 찍는 거야. 그렸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얘도 그렸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그렸다고 쳐. 뭐 아닌 그거겠지만. 그러면 공통적인 해는 뭐냐? 바로 교점을 얘기하는 거야. 왜냐? 봐봐. 이 교점은 여기 위에도 있으니까 이거 해야. 또 여기 위에도 있으니까 또 뭐 해가 되는 거야? 이거 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교점이라는 게 뭐야? 그게 바로 연립방정식의 우리가 맨날 연립방정식 쓰잖아. 연립방정식, 뭐 연립방정식 그냥 맨날 연립방정식 하는데 그걸 그래프로 봤을 때 그게 뭘 구한 거다?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를 구한 게 바로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한 거야. 이걸 이해하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배우는 이유는 결론적으로 나중에 그래프로 가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때 보시면 알겠지만 연립방정식 배우고 뒤에서 뭐가 나오냐면 연립방정식과 그래프와의 관계를 배워요. 1차 함수와. 그러니까 결론은 연립방정식을 배우는 이유는 결론은 뭐 구하겠다? 교점을 구하겠다. 그게 핵심인 거야. 그러니까 봐봐. 여기서 두 개가 있는데 y는 제로는 뭐가 되는 거야? x축인 거야. y는 제로. y가 0인 좌표를 연결하는 거죠. 이게 x축이에요. y가 0인 좌표를 연결하는 거야. 그 다음에 2차 함수가 두 가지 모양이 있겠죠? 다 알잖아. 뭐 a가 양수면 아래로 불러? a가 음수면 위로 불러기겠지. 그러면 이렇게 교점이 나왔어. 이렇게 교점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 교점이 나왔다는 거는 이게 실근이 나왔다는 거고 이 실근이 뭐가 되는 거야? 이 연립방정식이니까 2차 방정식의 근이 된다는 거야. 근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이거랑 이거의 교점이 뭐가 된다? 실근이 되는 거야. 허근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교점이 생기면 실근이 몇 개 나왔다는 거야? 두 개 나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판별식이 뭐가 되는 거야? 갑자기 그래프 나오는데 판별식이 나오죠. 2차 방정식 나왔다. 판별식이 0보다 크다가 되는 거야. 이 개념 때문에. 왜냐? 실근이 두 개니까. y가 0일 때 이거 그래프로 해석한 거죠. 그러니까 만약 이렇게 됐어. 접했어. 그럼 실근이 몇 개가 된 거야? 한 개. 그러니까 판별식이 0인 거야. 2차 방정식은 실근이 몇 개가 됐는 거야? 두 개, 한 개, 0개밖에 없잖아. 근데 그게 뭐로 연결되는 거야? x축과 몇 점에서 만났냐. 안 만나게 되면 실근이 없잖아.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그래프가 나오는데 갑자기 2차 방정식에 나왔던 뭐가 나온 거야? 판별식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관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이 만나는 교점에 무슨 좌표가 근이 되는 거죠? x좌표가 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하는 거야? 알파? 베타라고 하는 거죠. 2차 방정식에서 실근은 우리가 알파, 베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알파, 베타가 왜 나오냐? 이게 실근이니까. x좌표. 교점에.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고 있으면 당연하겠지만 이 그래프 모양이 총 몇 가지로 나눠지는 걸 이해할 수 있냐면 총 6가지로. 이게 가장 근본인 거야. 고등학교 내내 무조건 나옵니다. 1차 함수도 6가지로 나누거든요. A의 기울기의 부호에 따라서 y절편의 부호에 따라서 6가지로 나누는데 2차 함수도 몇 가지로 나온다? 6가지. 이게 가장 근본인 거야. 이거는 고등학교 내내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무조건 알아야 돼. 그래서 이거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뭐 암기하고 그런 게 아니야. 왜냐? 변형 문제가 엄청 나오니까 암기하면 문제 다 바뀌면 다 틀려요. 결론은 뭐냐? 만약 내가 이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어? 선생님, 제가요 이러한 게 있는데 이거의 근을 구할 때 이렇게 구할 수도 있을까요? 넘겨요. 미시 넘긴 거야? 그래프 바꿔. 이게 교점의 근이에요. 상관이 없다는 거야. 얘하고 0하고 만나는 점을 구한 것도 실근이 되겠지만 얘랑 얘랑 만나는 것도 실근이 똑같이 나옵니다. 차이점이 없어요. 이 근과 이 근이 차이점이 없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나와요. 그냥 완전 똑같습니다. 선생님, 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가 없을 필요가 없는 게 봐봐. 이런 거야. 그냥 이게 C만큼 내려갔잖아. 이런 거야. 이렇게 만나는 점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C가 없어졌죠. 네.
그럼 C만큼 Y축으로 평행이동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만났던 근이 있어. 근데 이게 지금 Y는 0이었다고 쳐. 근데 이게 Y는 A, 그냥 생각해보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래프에 대한 이해가 명확하면은 다 똑같은 얘기인데 얘가 뭔 소리냐면 Y축으로 C만큼 내려온 거야. 마이너스 C만큼 내려온 거야. 그러면 그래프가 여기서 마이너스 C만큼 내려온 거야. 이렇게 내려왔어. 근데 얘도 뭐로 내려왔어? 마이너스 C만큼 내려왔잖아. Y가 0에서 Y가 뭐로 된 거야? 마이너스 C가 됐잖아. 내려온 만큼 Y는 마이너스 내려왔어. 그럼 똑같은 일이 만나겠죠.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프로 갔다가 방정식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자유자재로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이 그래프를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는 게 가장 좋아요? 가장 그래프 그리기 편한 걸로 해석하는 게 가장 좋은 거죠. 내가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가 0이 아닐 수도 있잖아. 여기 또 뭐가 될 수도 있어? 1차식이 될 수 있죠.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이게 1차 함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그래프로 바꾸면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랑 y는 mx 더하기 n하고의 뭐가 되는 거야? 그래프인 거야. 그래서 이거에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실근의 개수가 되는 거지. 이게 지금 가장 기본적인 그래프와 방정식과의 관계입니다. 이걸 가지고 다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게 몇 번이다? 유형 1번부터 다 이걸로 푸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문제를 풀 때는 뭐를 잘 이해하시냐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그래프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있죠. 선생님, 자, 좀 재밌게 놀아볼게요. 자, 잘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그래프 안에 근과 계수의 관계도 숨어져 있어요. 뭐 진짜일까요? 거짓말 치지 마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자, 봐봐. 이렇게 돼 있어. 그럼 X축과 만나는 점이 알파, 베타가 근이 된다고 했잖아. 맞아, 안 맞아? 그죠? 그러면 이 차함수에서 대칭축이 뭐였냐? 표준 바꾸면 이 대칭축 뭐였냐? 기억하냐? 대칭축 기억해? 마이너스 2. 그래요. 그거 모르면 이제 큰일 난다겠죠. 마이너스 2분의 b. 그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면 되는 거죠. 중3 때부터 나오겠지만, 뭐 모르는 친구도 있겠지만, 가장 근본이에요. 너무 중요해요. 대칭성 때문에. 그럼 봐봐. 이게 알파, 베타의 무슨 점인 것 같냐? 딱 봤을 때. 아니 중간. 중간이잖아. 그치? 그럼 봐봐. 중점은 어떻게 가는 거야? 더한 다음에 뭐로 나누는 거야? 일어나는 거야. 이거 진짜 많이 봤던 거 아니냐? 이거 알파 플러스 베타 이거 근과 계산한 게 아니에요. 2 곱하면 어떻게 나오죠? 근과 계산이 나오죠. 아니 뭐 이런 게 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프 안에 모든 개념이 2차 방정식 개념이 다 숨겨져 있다니까. 어디에? 어디 숨겨져 있어? 그래프 안에 다 있는 거야. 모든 게 다 있어. 이걸 명확히 이해했냐 이거지. 이게 중요한 거야. 이런 건 이제 개념에서 안 가르쳐 주잖아. 그죠? 그러니까 안 가르쳐 준다니까. 근데 결론은 2차 방정식의 모든 개념은 다 어디 안에 있을 것이다? 그래프 안에 있다는 거야. 내가 많이 알면 알수록 그걸 다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지. 가르쳐 주지 않다고 할지라도. 이런 게 공부인 거야. 그러면 응용은 이런 걸 내는 거야. 숨겨져 있는 거 내는 거지. 그게 어려운 거야. 대놓고 주는 건 쉬운 거지. 그건 다 풀어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건 어려운 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그걸 잘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좋아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야. 그건 다 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돌린 애들은. 그 응용을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한 거지. 그럼 586번을 봅시다. 네, 문제 볼게요. 시간 많이 됐어요. 자, y는 2x 더하기 ax 더하기 b의 그래프가 x축과 어디서 만난다? 마이너스 1, 0, 4, 0에서 만날 때 a, b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론은 뭐냐? y가 0일 때 근이 뭐가 된다? 마이너스 1과 4가 된다. 그래서 뭐 쓰란 얘기예요? 근과 계수의 관계 쓰란 얘기죠. 결론은 2차 함수 문제지만 2차 방정식 개념이 다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겠지만 이번 시험에서 내가 2차 방정식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2차 함수를 잘할 수 있다? 절대 불가능한 얘기인 겁니다. 같이 낼 거예요. 그래프 안에 놀랍도록 많은 응용들이 숨겨져 있어요. 심화 문제로 가면. 근데 그게 정말 미안하지만 고등학교 개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중학교 때까지 개념이 다 나와요. 모든 개념이 짬뽕으로 나오는 거예요. 피타고라스 정리, 기울기의 정의, 뭐 이런 게 다 같이 들어가 있어요. 아주 신나는 거죠, 문제가. 그걸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느냐. 그걸 완벽하게 이해하는 애는
초중고등학교 때부터 제대로 공부를 다 밟아온 애야. 이제 그런 애들만 이해할 수 있는 거고 대부분 애들은 잘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어떤 개념이 쓰였는지 다 알아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거를 다 알려준다 안 알려준다? 쟤도 알려주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다 알려주는 데를 가서 들어야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러분 들어야 되는 거야.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이해를 다 시켜줘야 되는 거야. 외우지 않으면. 그럼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결론은 마이너스 1과 4인데 A 값을 구하라고 하면은 A는 어떻게 얼마? 두근의 합으로 가는 거지. 마이너스 1 플러스 4는 2분의 마이너스 1가 되는 거야. 두근의 합이. 이게 근이니까.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1 곱하기 4는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b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근과 계성계를 쓰는 거야. 근데 이렇게 안 풀고 싶은데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또 있죠. 뭐 있죠? 이렇게 그 수분에 인수정리 써서 푸는 거죠. 2차 방정식 만드는 거야. 이게 근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1이 근이니까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갖는 거야. 당연하겠지만 근으로부터 2차 방정식 만드는 거야. 4가 근이니까 x 마이너스 4를 갖는 거지. 그 다음에 몇 배 말하면 되는 거야? 최고창이 2배. 이게 바로 얘랑 똑같은 겁니다. 자, 근데 당연하겠지만 인수정리를 쓰는 것보다 근과 계수분계 쓰는 게 압도적으로 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인수정리보다 뭐를 많이 쓸 수밖에 없다? 근과 계수분계 많이 쓰는 거야. 만약에 인수정리가 훨씬 문제를 풀 때 유형했잖아? 그랬으면 근과 계수분계는 설 자리를 잃었을 겁니다. 당연하겠지만 왜냐면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그럼 누가 남냐? 뭐 둘 다 알아야 되겠지만 더 간단하고 풀기 좋은 방법이 남는 게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더 복잡한 게 남아요? 그런 변태들은 없죠? 간단한 방법인다면 복잡하게 풀고 싶다고 돌아가고 막 이런 변태들은 없잖아요, 문제 풀 때. 그렇죠? 저는 있을 수도 있는데 선생님이 이제 다 해보니까 선생님 이제 풀 수 있는 모든 걸 해봐요. 그냥 다 해보고 내가 이제 나는 이제 누구 가르쳐주잖아? 그러면 항상 이래. 내가 모든 걸 해보고 가장 간단한 걸 내가 찾겠다는 거지 가르쳐준 것만 가진 않았어요, 선생님. 솔직히 얘기해서. 다 해보는 거지. 내가 배웠던 것 중에서 다른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없나? 생각해보고 고민해보는 거지. 학창시절 때부터. 약간 좀 이상하긴 했죠, 선생님이 조금. 근데 그런 거 되게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막 생각하고 남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저건 왜 저렇게 될까? 이유가 뭘까? 저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다 해봅니다. 선생님 다 증명해보고. 그게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방법이에요. 그냥. 근데 그 당시 때도 선생님이 애들이 이상하게 보긴 했어요. 너는 왜 그렇게 공부하니? 그래가지고 일단 뭐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그래도 선생님한테 다 물어봐 놨어요. 모든 수학 문제는 반에서 애들이 다. 왜냐면 이제 선생님이 제일 수학이 잘하는 편이었기 때문에 이제 애들이 와서 항상 물어보긴 했는데 그 이유는 선생님은 선행을 하나도 안 했거든요. 선생님 여기 살았거든. 여러분들 선생님 여기 살았었는데 여기는 일산에 비하면 공부를 많이 안 시켜요. 근데 일산 애들은 선행을 좀 많이 해온 애들이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선행을 대충 해오잖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대로 해야 돼. 제대로 하는 애는 나보다 잘했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 내가 다 이겼어요. 수학에서. 영어는 선생님 되게 싫어할 때 못했는데 영어 되게 싫어했어요. 단순함이라는 거 되게 싫어요. 일단 뭐 나중에 또 얘기해 준 적이 몇 번 있겠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모의고사를 봤는데 영어 성적이 아마 전교 뒤에서 5등이었나라고 기억하고 있어요. 수학과는 이제 완전 정반대의 상황이었죠. 근데 이제 충격을 먹고 선생님이 이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까 그래도 연대를 갔겠죠. 안 했었으면 갈 수가 없었겠죠. 그렇죠. 뭐 일단 그런 얘기죠. 자, 이거 이제 되는 거고, 봐봐. 이런 문제인데 대부분 이제 어려운 문제로 가면 590번처럼 뭐랑 같이 나오게 된다? 그래프랑 같이 나오대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들이 어렵게 되면 다 누구로 가게 되냐면 항상 그래프야. 그러니까 그래프에 대한 이해가 없잖아요? 그러면 심화 문제는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590번을 보면 지금 2차 함수를 이렇게 줬단 말이야. 그래서 항상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잡아봐. 5가 있어요. 이렇게 5가 있어서 5A, 그 다음에 5B라고 줘요. 근데 이게 항상 보면 알겠지만 참 재밌는 게 좌표를 대놓고 주는 경우는 없어요. 그건 하수 문제인 거야. 와가지고 내가 널 좋아해. 식구로 고백하지 않아요. 절대로. 돌려서 말하는 거죠. 내가 널 좋아한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대놓고 말하면 뭐 여자친구들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대놓고 고백을 안 해요. 그래서 이렇게 돌려가지고 너랑 있으면 참 기분이 즐겁고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막 돌면서 이제 가는 거죠. 그죠? 아닌가요? 여자친구들은 더 직구로 고백하지 않지 않나요? 남자들보다 더 돌려서 얘기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런 게 이제 심하긴 하죠. 자,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줬냐? 봐봐. 5A 길이. 자, 이 문제 이제 어떻게 병이 일어났냐면, 잘 보셔야 돼요. 5A 길이의 2배가 뭐다? 5B다. 그러니까 이 길이가 만약에 A였다면, 이 길이가 뭐가 되는 거야? 2A라는 거야. 그때 이 B좌표랑, 근데 보통 우리가 이 길이 할 때 대부분 뭐 쓰냐? A 대신에 뭐 쓸 것 같아요?
근이니까 알파를 되게 많이 써요. 그러니까 알파벳이 되게 많이, 그러니까 알파로 갔을 때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대부분 다, 왜 그러냐? 근하고 연결이 되니까. 그래서 알파랑 2알파가 대부분 해설지 보면 그렇게 나오는 게 되게 높은 거야. 그치? 그리고 이렇게 쓰면 뭐가 좋냐면, 너랑 뭐랑 더 연결시킬 때 보기가 편한 거죠? 2차 방정식하고 연결시키기가 더 편한 거지. 얘는 2차 방정식과 죽고 못 사는 사이다. 이런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여기 좌표가 나오는 거지. A 좌표가 뭐가 나오겠죠? 당연하지만 마이너스 알파 콤마 0이 되는 거고. 이 베타 콤마는 뭐가 되는 거야? 2 알파 콤마 0이 되는 거야. 이거 이렇게 준 거야. 이렇게 준 거지. 이렇게 주면 좋은데 이렇게 준 거예요. 대놓고 안 주는 거야 절대로. 문제를 줬을 때.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두 군의 합인데 그대로 야 맞지? 이게 fx가 0이잖아. 봐봐. 이게 y는 fx고 fx가 0이다. 이건 뭔 소리냐? y는 fx라 y는 제로하고 만나는 점이 뭐가 된다? 바로 그게 근이다. 이 fx는 0이다는 근은 그래프로 보자면 y는 fx, 얘랑 y는 제로, x축과 만나는 근이 바로 얘 근이다. 이 얘기야. 결론은. 그래프적으로 해석하면. 그러니까 얘가 근인 거지. 그렇지? 그래서 fx는 0이다의 근은 구해 놨잖아. 뭐야? 마이너스 알파랑 2알파인 거야. 맞아. 맞아요. 맞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알파랑 2알파를 더한 게 두 군의 합을 줬어요. 봐봐. fx는 0에 두 군의 합이 1이다. 이 얘기는 이 두 개를 더한 게 몇이다? 1이다. 이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는 이렇게 생겼어. fx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는데 2차 방정식의 두 군의 합이 1인데 그래프로 보면 그 두 군이 마이너스 알파랑 2알파인 거야. 그게 더한 게 1이니까 알파는 뭐가 나온 거야? 1이다. 지금 이제 그래프로 다 주는 거지. 봐봐. 이게 문제를 다 그래프로 준다니까, 상으로 가면. 그냥 그래프 세상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멘붕에 빠져요. 그러니까 앞부분까지는 대충 외우고 해도 문제를 풀 때 대충 풀리는 거야. 대충 뭔지 알겠다가 되는 건데, 이 단원부터 이제 정확한 개념을 모르잖아요? 그럼 해설지를 봐도 얘가 뭐라 씹어서 하는 거야.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를 못 하는 거야. 당연히 그런 거야. 이제부터 그렇게 시작된 거야. 이제부터 그래프 세상이 펼쳐지는데, 이제부터 공부를 외워서 때 했던 애들이 다 나가 떨어져요. 100%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도형의 그 2학기 딱 되는 순간 앞부분에 도형의 강령식이거든요. 그때 이제 내가 외웠냐 안 외웠냐를 외우는 친구들은 그때부터 다 웃었어요. 이제 그래프의 세상이 나오면, 그러니까 2학년 때도 다 그래프 세상이거든. 그러니까 결론은 이때부터 수포자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뭐냐? 외웠던 친구들이 갑자기 좌절을 해요. 뭔 소리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이때가 수포자의 양산이 처음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넘겨야 돼. 내가 지금 암기해서 공부했었다. 바꿔야 돼. 안 바꾸면 미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너 나한테 나하고 싸우는 친구가 있어요. 또 이게 나 참 웃기는 게, 나는 왜 싸우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얘기했죠. 걔가 왜 싸우냐면 이런 거야. 걔가 이렇게 외운 거야. 근데 걔가 왜 외웠냐 그러면, 내가 외우면 절대 안 된다 했는데 걔가 왜 외웠냐면 중학교 때 외워서 성적이 나왔다는 거지. 일단은 근데 싸웠어. 근데 내가 외우면 고등학교 때 안 나와. 그러니까 이제 외우면 안 돼. 근데 선생님 저는 중학교 때 외워서 나왔었으니까 그거 외워서 하겠습니다. 그런 거야. 몇 번 싸웠죠. 외우면 안 된다니, 망한다니까. 걔 미래는 어떻게 됐을까요? 망했겠죠. 고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고집이 있다니까. 진짜 전문가 말도 안 들어. 고집 있는 애들은. 그래서 다 망한 다음에 나중에 바꿨어요. 그러니까 그게 뭔 의미가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왜 내 말을 안 믿냐 이거죠. 아니 내가 왜, 그러니까 슬픈 거죠. 다 시간 낭비한 거 안 낭비한 거야? 낭비한 거잖아. 아쉽죠.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만 돼도 애들이 머리가 크니까 내 말을 안 따른다니까. 내 말을 안 해요. 그게 항상 문제인 거죠. 그래서 알파가 1이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거야. 그거 봐봐. 그 다음에 문제가 이제 뭐가 나왔냐. f의 4x 마이너스 k가 0이다. 얘가 갑자기 나와요. 그럼 얘는 어디서 배운 거냐? 2차 방정식에서 배웠던 거야. 그 몇 번 외웠냐? 페이지로 보자면 76페이지에 있어요. 자, 76페이지에 보면 f의 ax 더하기 b의 근구하기라는 유형이 있습니다. 이거 애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G형 이거 안 좋아하거든요. 이게 여기 나와요. 자, 상문제 잘 보세요. 이게 지금 2차 방정식 문제인지 이게 2차 함수 문제인지 알 수가 없기에 그냥 다 같이 나오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2차 부등식을 배우잖아요. 2차 부등식 같이 나와요. 그래프라고요? 모든 그래프 모든 게 다 있다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낼 때 그 안에 그래프 안에 개념이 무수하게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응용 문제 낼 때 최고죠. 여기서 또 바꾸고 싶잖아요. 절대값도 넣어요. 끝이 없는 거야, 변형이. 그럼 여러분 그 모든 문제 다 풀 수 있어요? 못 풀죠. 개념을 명확히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럼 절대 손에 못 대요, 절대로.
천년이 가도 못 된다니까? 그럼 수학을 던지고 싶다니까? 그러면 말하는 거야, 곧바로. 그러니까 그 길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잘 들어라, 이 얘기예요, 지금. 그냥 머리 좋은 놈들은요, 지가 알아서 해요. 거기서 길을 발견합니다. 진짜예요. 재수없는 놈들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들어야 돼. 그럼 봐봐. 여기서 근이 나왔죠. 그럼 이 근은 어떻게 바뀌냐. 자, 봐봐. 지금 우리가 구하는 게 뭐냐면 fx가 0의 근이 뭐였죠? 이거의 근이 뭐였죠? 지금 뭐였죠? 이거의 근이 뭐였죠? 마이너스 알파랑 뭐였죠? 2알파였지. 네. 여기서 구했잖아. 마이너스 알파랑 2알파. 그럼 봐봐. 이 근은 어떤 값을 구하는 거냐면 참이 되는 x값을 구하는 거야. 자, 항상 기억해. 근은 다른 문자에 대한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뭐를 구하는 거다? 참이 되는 값. 그러니까 봐봐. 여기다가 x 대신에 대입하잖아? 성립하는 거야. 여기다 x 대신에 대입하잖아? 성립하는 거야. 문제 있어요? 없죠? 그럼 봐봐. 결론은 f의 마이너스 알파랑 f의 2알파가 뭐가 된다? 0이 된다는 거야. 이게 근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거의 근을 구해야 되는데 이거의 근도 마찬가지야. 참이 되는 무슨 값을 구해야 되는 거죠? x값. 이거야. 그러면 다 구했어. 이 통째가 뭐가 돼야 되냐? 여기 있어요. 답은 정해졌어요. 저 통째가 무슨 값이 돼야 돼? 마이너스 알파거나 뭐가 돼야 되는 거야? 2알파가 되는 거야. 그래야지 근이 되는 거야. 왜냐? 우리가 여기서 구했잖아. 근을. 구했잖아. 구했어? 안 구했어? 구했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 값이 마이너스 알파가 될 때 x값을 구하면 그게 근인 거야. 참되는 x값이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여기 두 가지가 나오죠. 근이 4x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알파가 됐을 때 x값을 구하면 그게 근이에요. 참되는 x값을 구하는 거야. 다시 한번 근이라는 건 뭐다? 참되는 x값이야. x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야. 모든 방정식의 목적은 x값 구하는 거야. 참되는 x값. 그게 방정식의 목적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x값을 안 구해요, 애들이. 이상한 값을 구합니다. 아니, 왜냐면 이게 그래프에 대한 게 이제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4x-k가 뭐가 되는 걸 구하는 거야? 2알파가 되는 거를 구하면 되는 거야. 그때 x값을 구하면 그게 바로 근인 거야. 2차 방정식이. 그러니까 자, 이게 문제가 쉽지가 않죠? 뭐가 생각 많이 들어가잖아. 2차 방정식이 정확하게 앞에서 잘 안 됐잖아? 여기 어려워. 그래서 2차 방정식을 잘 듣고 자기 걸 다 만들어야 돼. 심화로 갈 거면. 진짜 어쩔 수가 없어요. 안 됐는데 이걸 다 쉽게 이해해서 머리가 좋은 거예요. 어려운. 그럼 봐봐. 넘기면 4x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k이고 바로 나누면 x는 뭐가 되는 거야? 4분의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k가 됩니다. 얘는 뭐가 되냐면 x는 뭐가 되냐면 4분의 2알파 플러스 k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 2차 방정식 근은 얘하고 얘인 거야. 참에 되는 x값이. 저걸 넘긴 거예요. 그치? x를 구한 거니까. x에서 풀어준 거야. 그냥 별거 없어요. 2차 방정식 푼 거예요. 참에 되는 x값 구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 근이 뭐가 나왔다? 얘 근이 뭐가 나왔다? 4분의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k랑 뭐가 나왔다? 4분의 2알파 플러스 k가 나왔다는 거야. 근데 알파가 뭔지는 알잖아. 알파가 뭐 나왔죠? 아까 전에 알파가? 1이잖아. 그러니까 얘 근은 4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k랑 4분의 2 플러스 k라는 거야. 이때 이 두 근의 합이 뭐라겠죠? 이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이게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k 값이 나오는 거죠. 쉽지 않은 문제인 거죠. 문제를 되게 많이 꼬아놨잖아. 보시면 알겠죠? 이런 게 그냥 나오는 거야. 근데 이게 시스템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때부터 애들이 이제 현타가 오는 거야. 시스템 봤는데 하나도 이게 해설지를 봤는데 뭔 소리 하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거야. 당연한 얘기인 거야. 해설지를 보고 여러분 이해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머리 겁나 좋은 거예요. 해설지가요, 되게요, 뭐라고 해야 되냐면 천재들을 위한 해설지예요. 솔직히 내가 봤을 때 알고 봐야 보이는. 해설지는요, 솔직히 말해서 공부할 때 최악이에요. 해설지를 보고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어려운 문제는 여러분들이 원래부터 머리가 좋은 거예요. 겁나게 좋은 거예요. 근데 독학이 안 돼. 수학은 원래가 독학이 안 되는 학문이에요. 하물며 선생님도 수학을 독학했을까요?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누구한테 배웠죠. 당연히 독학도 했겠지만 선생님이 학원도 다녔어요. 이제 그 당시 때. 선생님도 이제 그 당시 때 그때 연세대학교 다니는 박사 과정에 있으신 분들 과외를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 때 그때 딱 3명이서 과외했었거든요. 친구들 중에서
이제 지금 교회에 있는 박희열 쌤이라고 지금 의사 쪽으로 갔는데 한 거랑 여학생 중에 한 명은 이화 외고 다녔던 친구랑 같이 들었었는데 그 친구하고 이제 연락이 좀 끊기긴 했는데 약간 고향 외고에 지금 이화 외고 다녔던 여학생 중에서 3명이 과외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 그 당시 때 이제 들었었긴 했죠. 사람도 이제 타격을 좀 받아야죠. 대부분 받아요. 수학을 웬만하면 받습니다. 받는 게 지름길이니까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4를 곱해요. 그래서 마이너스 1 플러스 k, 2 플러스 k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죠. 2k는 이게 1이고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러면 k는 뭐가 되는 거죠? 2분의 마이너스 5가 된다. 이게 답입니다. 쉽지 않죠? 쉽지가 않죠? 퍼즐 맞추는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지금 중간중간에 뭐가 많이 머리 거쳐가잖아. 그지? 성현아 이거 풀 수 있겠냐? 혼자 풀면? 그죠? 근데 이런 거를 혼자 풀고 해설지 보잖아요? 그럼 답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강의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야. 같이 풀어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대부분 앞부분에서 누수가 있는 거야. 대부분. 칸이 있는 거고. 네. 빈칸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왜 우리가 100% 이해를 못하냐? 앞에 거를 우리 모든 교육 과정이 앞에 거를 명확하게 이해했다라고 보고 뒤에 걸 가르치는 거야. 근데 대부분 애들은 앞에 게 명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넘어가는 게 대부분이니까 이해 능력이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를 잘한다는 얘기는 앞에까지의 모든 개념들을 명확하게 이해했다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이 개념 이해가 정말 더럽지만 그 교과서에서 얘기하는 기본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문제라니까?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은 개념들이 항상 있어요. 문제 풀다 보면. 있다니까 그냥 맨날 있는 거야, 그냥. 그냥 개념 강의 없는 게 있어요. 그거를 다 찾아내서 자기가 익혔다는 얘기죠. 그게 쉽지 않은 거죠. 자, 그 다음에 590형까지 하고 싶시다. 왜냐면 우리 준이가 이제 슬슬 가야 되나요? 아니요, 저. 8시까지 가네? 또 9시까지 가네? 네. 그래요. y는 x제곱, 그 다음에 아마 여기서 출발하는 뭐 차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간에 이제 부르면 가면 되는데, 얘하고 x축과 몇 점에서 만났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지. 쉬운 문제죠. 앞에 문제면 x축이 y는 제로다. 두 점에서 만났다. 열림 뺐을 때 실근이 몇 개다? 2개다. 그 얘기잖아요. 판별식만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쉬운 문제인 거죠. 그죠? 이런 문제 쉬운 거죠. 오히려 아까 그 590번 같은 문제에 비하면 이런 문제 이제 귀여운 거예요. 얼마나 귀엽습니까? 얼마나 귀여워. 그냥 딱 보자마자 판별식 0보다 크다 그 이거잖아요. 보자마자 개념 보는 순간 답이 보이잖아요. 서로 다른 두 점. 대표 문제인 거죠. 가장 쉬운 문제. 대표 문제 또 못 풀면 그냥 대부분 그래요. 선생님 이제 강의할 때 보면은 애들이 공부를 안 하잖아. 요즘 애들이 공부 진짜 더럽게 안 하죠. 그래서 내가 애들한테 이제 시키는 게 이제 딱 외우지 말아라. 공부를 안 하는, 안 그래도 공부 안 하는데 외우기까지 하면 답이 없잖아. 외우지 마라. 내 강의 보면서 대표 문제만 풀어와. 그것만 해라. 야, 그것만 해도 5등급은 나와. 가운데는 있습니다. 아,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그것만 해도 가운데 있어. 그러니까 그것도 안 하는 애가 부지기술 하는 거야. 희망고등학교예요. 거의.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를 안 해요. 자기들 천재도 아닌데 수학 공부를 안 하는 집안에 수학 책을 펴보질 않아요. 천재가 만드는 학부모님도 어떻게 범죄들이 공부를 안 하고 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되게 대단한 그 용기와 자만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천재가 만들었는데 공부를 하지 않고 이거를 해야겠다.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다 천재가 만든 거라니까. 미적분 가면은 다 그 당시 때 그냥 천재도 아니고 어떤 천재죠? 월드 클래스 천재잖아. 이런 거 봐봐. 뉴턴 라이트 스미치. 야, 이거 그냥 옆집 아저씨가 만든 게 아니잖아. 역사적인 그 역사적인 천재들이 만든 거예요. 근데 이거를 대충 공부해서 하겠다는 게 얼마나 오만한 얘기입니까? 그 말이 되는 겁니까? 아니,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그게 말이 돼요? 옆집 아저씨가 만든 게 아니니까 이런 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원래 수학이 들어간 학문이에요. 쉽지가 않은 학문입니다. 하루 왼쪽에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 판별식 쓰면 끝나요. 그래서 2-m의 제곱 마이너스 4배의 a는 1이고 c는 4분의 m제곱이 되는 거. 이게 0보다 크다가 나오는 거죠. 근데 아직 2차 부등식은 안 배웠잖아. 선생님이 지금 2차 부등식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2차 부등식이 안 나오거든 아직까지는. 이제 2차 부등식을 배우면 여기가 거의 다 2차 부등식입니다. 2차 부등식 개념은 여기서 나한테 배운 친구도 있고 안 배운 친구도 있는데 여긴 다 배웠죠. 그러니까 거의 이제 문제가 되면 1학기 기말고사쯤 되면 2차 부등식으로 다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은 2차 부등식 안 배웠으니까 몇 차 부등식이 나올 수밖에 없다? 1차 부등식이 나오는 거예요. 100% 1차 부등식입니다. 볼 것도 없어요. 그래서 2차식이 100% 없어집니다. 안 없어져.
없어질 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 중간 시험 때 2차 부등식이 나올 확률은 0%예요. 내면 이제 항의하시면 돼요. 선행을 했기 때문에 냈습니다. 이런 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4m은 넘어가면 마사보다 크다가 되겠고 넘기면 마이너스 4로 나누면 부동항이 바뀌니까 1보다 작다가 되겠죠. 최대 정수는 몇이 되는 거죠? 0이 되는 거죠. 자, 잠깐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꿀 방법이었어요. 어려운 문제죠. 선생님도 되게 많이 고민했던 문제들입니다. 항상. 이 세상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교육에다가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다 리더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어요. 누가 봐도 쟤는 열심히 살았다. 쟤는 진짜 인정해줘야 된다. 쟤는 남한테 헌신했다. 정말 남을 위해서 애썼다.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원하잖아요. 정치인 그런 사람들이었으면 좋지 않겠어요? 나 정말 그런 사람들 좋겠어요. 그럼 세상이 더 잘게 좋아지지 않을까요? 얼마나 좋아졌을까요? 아니야? 안 좋아질 것 같아요. 좋아질 것 같긴 한데. 아니잖아. 교회에서만 있으면 안 돼요. 안 바뀌어요. 기도만 하고 있어도 바뀝니까? 그럼 교회 미치래라고 했겠죠. 성경에서. 아니잖아요. 빵이잖아요. 그게 아닌 거야. 진짜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게 성경적인 원리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세상에 빛이 되라고 합니다. 진짜 열심히 살아. 남들보다. 그래서 빛이 되셔야 돼요. 그게 나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길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리더자가 돼야 되는 거죠. 열심히 배워서. 아래에 있는 사람들도 생각하시고 그분들을 위해서도 애를 쓰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이 참 아름다워지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맨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열심히 하십시오. 여러분 바꾸세요. 내가 못 바꿨던 걸 여러분 바꾸세요. 그리고 교육이 되게 중요하니까 교육계도 많이 오세요. 세상이 이렇게 돼야지. 공부 열심히 해서 남도 줘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의 표가. 너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너가 열심히 해서 남한테도 베풀어라. 이 세상이 좋아지지 않을까요? 아니야?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사람이 망하지? 지금 이 꼴인 거예요. 그래서 이 꼴이잖아요, 지금. 지금 이 꼴이에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니까 이 꼴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바꾸셔야죠. 근데 이제 세상은 계속 개인주의로 되고 맨날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맨날 애들이 쓰는 용어들 보면 슬프죠. 내 알바. 이게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네가 어떻게든 난 한 건 하지 않겠다. 나만 잘 되면 돼. 슬픈 이야기 아닙니까? 안 슬픕니까? 그럼 여러분들 그게 지금 정치인들과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커가지고 나중에 뭐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못 바꾼다는데 내 전재산을 걸겠습니다. 못 바꾸죠. 지금도 나만 잘 살면 된다는 건 너한테 뭘 바꿔요? 기득권층 사면 나만 잘 살면 내 밑에는 적당히 주면 알아서 알겠지. 그거예요. 똑같겠죠 뭐. 정말 그거죠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돼요? 그죠?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죠? 진짜 열심히 하셔야 돼요. 자, 이 문제도 봅시다. 595번을 보면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x축에 접한다. 이 문제는 똑같아요. x축에 이제 접한다고 해서 문제가 똑같은 문제거든요. 판별식이 뭐가 된다? 0이 된다. 그 다음에 실수 k에 관계없다. 상승식 개념. 이 문제는요, 맨날 똑같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제 지겨워서 잘 내지도 않아요. 이제 이 문제는 뭐 뻔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판별식 쓴 다음에 k에 대해서 내린 척순 정리해서 계속 다 뭐 만들어주면 된다? 0 만들어주면 된다. 이게 끝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뭔가 섞어야 되겠지. 이건 이제 너무 치닫하기 때문에 이런 뭐 상문제라고 보기가 되게 민망해요. 판별식 쓰는데 짝수 판별식 쓰겠죠. 이건 뭐 그냥 지나가던 문제집 보면 다 있어요. 이게 0인 거죠. 이제 k에 대한 항등식 개념 쓰면 끝납니다. 근데 이제 k제곱 k제곱 없어지겠고 가운데가 2ak 플러스 a제곱 없어졌고 마이너스 6k 마이너스 b는 0이니까 k로 묶어버리면 2a 빼기 6a k에다가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b는 0이 돼버리니까 a는 몇이다? 3이고 a가 3이면 b는 9가 되겠다. 이런 문제가 되겠죠. 답은 9, 3, 27. 간단한 문제입니다. 자, 이제 596번으로 가면 이제 x축만 주는 게 조금 지겨우니까 이제 x축 대신에 누가 이제 등판했다? 596번에 1차 함수, 직선의 방정식이 등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그래프로 보는 문제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다 쓸 때 실제적으로 문제가 주면은 이렇게 문제를 그래프를 안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나중에 응용을 잘 풀고 싶잖아? 이 문제를 보고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야 돼.
결론은 나중에 누가 수학을 잘하냐, 이런 대수를 그래프로 다 바꿀 수 있느냐, 이게 하나부터 연습이 돼야지 나중에 심화 문제를 가는 거지. 이 쉬운 것도 그래프로 못 바꾸는데 심화 문제를 푼다? 그럼 천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연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단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애들한테 문제 풀 때 항상 그래프로 생각해 보라고 해요. 그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상위권을 이끌어 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육하는 모든 방식은 결론은 지금 점수 하나 잘 내는 걸 있지가 않은 거야. 결론은 나중에 내가 제대로 공부했을 때 과연 그 심화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냐. 근데 그냥 혼자 놔두잖아요? 그럼 이거는 머리에 기대는 방법이야. 못 풀어요. 대부분 못 풉니다. 그러니까 머리 좋은 놈만 푸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가르치는 방식은 머리가 좋지 않고 천재가 아닐지라도 잘 연습을 시켜서 그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선생님 교육 목표예요. 뭐만 선제에 맞춰져 있지 않다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줘. 선생님 강의는요, 천제에 맞춰져 있지가 않아요. 선제에 맞춰져 있으면 그냥 너네 풀어. 질문만 해. 어떻게 푸는지 알겠어? 그래. 이런 게 이제 애들한테 맡기는 방식인 거죠. 가르치기도 되게 편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정말 머리 좋은 애만 살아남아요. 그냥 대놈은 원래 되는 놈이었어요. 아닌 애들은 더 못 가요. 왜냐? 그거는 진짜 머리에 기르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그 방법을 되게 많이 써요. 생각보다. TF지만. 그러니까 천재들이 안 나와요. 더 안 나옵니다. 그렇게 가르치면요, 객관에서 용이 날 수가 없어요. 진짜 용이 안 나요. 그냥 원래부터 머리 좋은 놈들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의 두 교점의 좌표가 뭐가 됐다? X좌표가 마이너스 2하고 3이다 라고 한다면 교점은 연방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연방이 곧바로 되는 거죠. 이렇게. 이거의 해가 이거의 근이 마이너스 2랑 3이 된 거죠. 연방이니까. 그러면 당연하지만 근과 계산기를 쓰기 위해서 다 왼쪽으로 넘긴다 안 넘긴다? 다 넘기죠. 왜 넘깁니까? 라고 물어보면 왜 넘깁니까? 근과 계산기 쓰여요. 근과 계산 문제는요, 고등학교 때 시험 때 안 나오는 일이 없어요. 안 나올 수가 있냐? 근데 모든 문제 풀다 보니 그 생겼는데 어떻게 안 나오냐 이게. 디폴트 값 아닙니까 거의? 근데 이제 두 분의 합과 두 분의 곱으로 뭐를 구할 수 있다? AP를 구할 수가 있다. 그런 거죠. 그냥 놓으면 마이너스 2 더하기 두 분의 합은 2분의 3 플러스 A. 이게 두 분의 합이고 두 분의 곱은 2분의 1 마이너스 B다. 이게 이제 AP가 나오는 거예요. 근과 계산기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AP 나오면 끝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계산은 뭐 그다 치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그냥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죠. 개념만 잘 이해하면 다 무슨 문제랑 똑같은 거야? 2차 방정식 개념이랑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을 잘했으면 여기도 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뭐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2차 방정식이 나왔던 모든 개념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게 뭐가 있어? 분과 계산계, 곱셈공식, 변형, 뭐 켤레근부터 시작해서 배운 많은 개념들이 있잖아요. 다 나오는 거예요. 항상 섞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많이 섞으면 섞을수록, 그리고 잘 숨겨놓으면 숨겨놓을수록 그게 어떤 문제다? 어려운 문제인 거예요. 그걸 기억하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이런 개념들을 다 찾아내서 푸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험이에요.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이런 개념이 숨겨져 있구나. 자식 잘 숨겨놨네. 하나씩 알아가는 거죠. 그 재미로 푸는 거죠. 재미는 없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볼게요. 601번을 보세요. 자, 역시 여기도 무슨 문제다? 601번 보세요. 상문제 다 뭐야 또? 또 무슨 문제죠? 그래프네요. 또 그래프네요. 야, 이거 뭐 선생님 그래프에서 어디 어긋나지를 못하는데요? 그럼 이번 여러분들 시험에서도 어려운 문제는 뭐로 나올까요? 그래프겠죠. 그거예요. 흔들리지 않죠. 변하지 않습니다. 이걸 해석해야 되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선생님도 강의할 때 항상 이제 고민하는 거죠. 우리 친구들을 어떻게 잘 가르칠 수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y는 gx가 이렇게 있어. 요 만나는 좌표가 감마가 되는 게 아니라 알파, 베타, 감마군요. 감마가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줬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를 보자마자 일단 이 알파, 베타는 뭐의 근이 되는 거냐? fx가 0이 되는 근인 거야. x축과 만나는 점이니까. 이게 y는 제로니까. 맞죠? 그래서 fx가 0이 될 때의 근이 뭐다? 알파, 베타.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림을 보고서 이걸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요 근이 있죠. 또 fx랑 gx가 되는 거. fx랑 gx가 같다라고 하는 이 근은 뭐로 되는 거죠? 이 근은 뭐죠? 알파랑 감마. 이 그래프를 봤을 때 이게 나와야 돼. 이게 그래프를 봤을 때 방정식 바꾼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몸이 배있어야 돼. 방정식 그래프, 방정식 그래프가 그냥 아주 그냥 편안하게 그냥 그게 근본인 거야. 그리고 이게 얘 최고차항이 1차 개수가 2차인데 이렇게 시작해요. 최고차항 개수가 1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fx가 나오죠. 이렇게 나온다. fx가. 왜냐면 흔이잖아. 인수정리 썼는데 최고차항이 1이니까 1. 맞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볼게요.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뭐냐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몇이다? 3이다. 이 차이가 3이다. 3이라는 얘기야. 이게 겁나 나와요. 자, 이제 고생공식 변형이 또 이제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항상 재미가 있죠. 근데 재미가 어디가 있다는 거죠? 그런 거죠. 여기 다 숨겨져 있어요. 감마 마이너스 뭐죠? 베타가 2다. 여기가 몇이다? 2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근을 다 준 거야.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봐봐. 내가 알파로 다 바꿀 수가 있는데 베타는 뭐라고 쓰면 되냐면 알파 플러스 3인 거야. 감마는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야? 알파 플러스 5인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미치도 난리요. 기본 아니니까 식 정리할 때 미치도 난리라고요. 베타 감마 날릴 수 있잖아요. 날리라고 줬잖아요. 날리시면 되는 거죠. 날리면 되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죠. G0가 몇이라고 했냐면 마이너스 2라고 줬단 말이야. 그럼 얘가 1차 함수니까 그죠? 얘를 뭐라고 쓸 수 있을까요? ax 플러스 b. 그래요. 뭐 ASB로 써도 되고 MX 더하기 B, N으로 우리가 이제 A, B를 많이 쓰니까 고등학교 때는 A, B보다는 MN을 많이 씁니다. 왜냐면 A, B라는 그 미정기수 되게 많이 쓰거든요. 겹칠까봐 MN을 진짜 많이 써요. 그래서 아마 해설지 보면은 MN을 많이 썼을 거예요. 그죠? 왜 그러냐? A, B가 되게 많이 써요. 그래서 이제 보통 MN을 많이 쓰니까 뭐 그런 거보다 하세요. 어차피 이건 뭐 미지수까지 장난치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내가 이렇게 쓸 거야. 얘를 x-알파랑 x-베타로 썼죠? 그죠? 그 다음에 gx는 뭐라 쓸 거야? mx 더하기 n이라 쓸 거야.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죠? 문제 있어요? 없죠? 근데 요거의 근에서 뭐 알파가 일단 근이잖아. 그럼 알파를 집어넣으면 성립한다, 안 성립한다? 성립한다는 거죠. 그죠?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결론은 여기서 이제 구하고자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뭘 날려야 돼요. 다 날려야 되는데, 감마도 집어넣으면 성립을 하겠죠. 그렇다는 건 뭐냐면, 이게 넘기면,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되죠?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더하기 알파 베타가 되겠죠, 여기는? mx 더하기 n이니까 넘기면 뭐가 되냐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의 두 분이 뭐가 되는 거냐면 알파랑 감마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다 풀었어요. 이제 끝났어요. 왜 끝났냐? 다 날려버리면 돼요. 이제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쓸 건데, 그죠? 얘는 뭐라고 쓸 수 있냐? 알파랑 알파 플러스 5입니다. 자, 베타 대신에 다 뭐 쓸 수 있냐면 알파 플러스 3으로 다 바꿀 수가 있어요. 맞아, 안 맞아? 네. 자, 그러면 이제 두근의 합을 구하면 이 두근의 합이 뭐가 되는 거죠? 2알파 플러스. 이거는 얘 부호 반대인 거니까 2알파 플러스 3 더하기 뭐가 되는 거야? m값이 되는 거죠. 맞아, 안 맞아? 네. 그러면 이거 알파 이렇게 사라질 거 아니야? m값은 뭐가 나오는 거야? 2가 나오는 거죠. 이거 나오잖아요, 그냥 자동적으로. 지금 mn 구하면 끝나요? 왜냐면 gx 구하는 문제거든. 그럼 나오는 거야. 두근의 곱은 어떻게 돼? 알파랑 알파 플러스 5를 곱한 게 뭐가 되는 거야? a 알파랑 알파 플러스 3 곱한 거 빼기 n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근각계산 쓴 거야. 여기 상수가. 그렇죠? 그럼 알파 제곱 더하기 5알파가 되고 알파 제곱 더하기 3알파 마이너스 a니까 없어지니까 n은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2알파가 나옵니다. n은 뭐가 나오냐면
집어넣습니다. gx는 뭐냐? m 대신에 2 집어넣고 n 대신에 마이너스 2알파를 집어넣습니다. 됐어요? 이게 힌트 하나 줬죠? 알파 구하라고? 뭐라고 줬죠? 마지막에 G0는 뭐다? 마이너스 2다. 0 들어가면 얘가 마이너스 2니까 알파는 몇이다? 1이다. 1이다. 그래서 다 끝났죠. 이게 1이고 이게 4고 이게 6인 거죠. 아니 근데 어. 이렇게 막 엄청 많이 주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필요한데 딱딱 뽑아서 쓰면서 쭉 푸는 거예요? 이게 당연하겠지만 미술을 점점 소가하면서 가는 거지. 어차피 식을 준 거들은 이거 두 개 줬잖아. 그럼 이거 쓸 거는 100% 근각 계산을 가겠죠. 갈 수밖에 없어요. 인수분해 될 수가 없잖아. 이게 문자 이렇게 많은데. 그럼 근각 계산 쓰잖아. 미지수를 줄이다 보면 알아서 가요. 내가 당연하지만 내가 이 문제를 당연히 풀어갖고 온 적이 없어요. 보자마자 푸는 건데 뭐 미안하지만 선생님 뭐 시스템도 안 풀어갖고 와요. 미안해요. 근데 그냥 보자마자 곧바로 푸는 이유들은 이런 방식으로 가면 100% 계산이 될 거라는 걸 믿어 심지 않아요. 한 번도 안 풀어봤어요. 엄청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이렇게 되면 100%이 문제 출제자가 이렇게 되어서 주니까. 아 이건 약간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죠. 어차피 준 힌트들을 쓸 거 아니니까. 힌트를 쓰면 풀리게 돼 있는 거야. 거기다가 식을 정리하는 방향성만 정확하게 결합만 되면 답이 나오게 돼 있는 거지. 근데 그 식을 정리하는 방향성이 늘 얘기했잖아. 미지수 날려라. 계속 얘기했잖아. 근데 여기 쌤이 응. 그 MN 구하실 때 알파 같은 거들 없어졌잖아요. 응. 근데 저거는 남아도 나중에 알파로 표현될 거 아니야. 여기서 알파 값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다시 구할 수 있겠죠. 어차피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어차피 여기서 지금 미지수 날렸기 때문에 미지수가 아무리 많아도 식을 다 줬어요. 다 준 거야. 봐봐. 여기서 식 준 거고요. 그래서 몇 개씩 줬어? 4개 준 거예요. 여기 근각 계산기니까 4개 준 거잖아. 아 그럼 그 다음에 마지막에 G0는 뭐죠? 마이너스 5개 줬잖아. 여기 G0 지금 뭐라고 줬어? 네네네. 마이너스 2. 5개 줬잖아. 미지수 5개잖아. 알파, 베타, 감마, MN. 와 100% 5개잖아.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거는. 5개를 근데 보자마자 근각 계산기 썼다. 2개. 2개. 하나 줬네. 5개네. 풀리겠다. 미지수 5개니까. 미지수 줄여가다 보면 자동으로 풀리겠구나. 이게 생각이 되는 거죠, 100%. 머릿속에서. 이렇게 되려면 진짜로 공부를 많이 해야 되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문제들은 미지수 개수만큼 식을 뽑아내면 끝나는 거야. 왜냐면 그게 열방식의 원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미지수가 딱 보는 순간 5개잖아. 내가 MN은 정했죠? 5개 뽑아내는데 여기 보는 순간 2개 좋네. 하나 좋네. 끝났네. 문제 보는 순간 끝나긴 했죠. 풀리겠구나. 100%. 그리고 식을 정리할 때 미지수 소거하면서 식을 정리하면 나오겠구나. 이 생각을 하는 거죠. 문제를 풀면서. 그게 이제 논리적인 사고 능력인 거죠. 와 근데 이게 이런 도가 있지만 해설지만 보고 그 생각이 들면 여러분 천재인 겁니다.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강의에 들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계속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심화 문제 풀 때 선생님들 왜 저렇게 자신 있게 갈까? 한 번도 풀어본 적이 없다는데. 근데 항상 곧바로 풀리잖아. 그죠? 그게 신기한 거 아닐까, 여러분들이. 근데 나는 당연히 곧바로 풀릴 걸 알고 있으니까 푸는 거죠. 안 풀어봤지만. 왜냐? 식이 5개 나왔는데 왜 안 풀리겠습니까? 미지수만 소거하다 보면 자동으로 되겠다.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풀리는 거죠, 100%. 그냥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gx가 뭐가 나오냐? 결론은 2x 빼기 2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f 알파 베타, 이거지 fx가. 그럼 fx는 뭐가 되는 거죠? 지금 알파가 1이고 베타가 4니까 fx는 뭐가 나오는 거냐면 x-1, x-4가 된 겁니다. 지금 알파에다 1 플러스 베타 받는 거야? 그 다음에 뭐 구하겠냐? f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래. 다 더하래. 다 더하면 몇입니까? 11이죠. f11 집어넣으면 끝나요. 이거 전개하지 마세요. 11 여기 넣으면 되잖아요. 11하면 7. 답은 70인 거예요. 아주 심플하죠. 와 재밌죠. 근데 봐봐. 이 문제도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에서 우리가 배우지 않은 개념을 쓴 게 있느냐 이거야. 없다라는 거야. 없다니까 봐봐. 이거 보자마자 이렇게 썼잖아. 아니야? 이것만 쓸 수 있으면 그 다음에 뭐 근각 계산기로 가는 거죠. 근각 계산기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죠. 안 배운 게 없잖아요. 그 다음에 연립방식 간 거 아닙니까? 결론은 복잡하지만 결론은 스텝으로 보자면 이 그래프를 보고 내가 이렇게 식을 뽑아냈고 개념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근각 계산기를 쓴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연방인 거예요. 근데 연방의 모든 핵심 원리는 뭐냐?
미지수를 소거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보자마자 계산을 가만히 날리잖아. 곧바로. 이거 왜 날리냐? 없애야 되니까. 그래야지 계산이 쉽게 될 테니까. 근데 응. 약간 저는 응. 저런 걸 넣는 타이밍도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응. 왜냐면 쌤이 저거를 먼저 구해놓고서 응. 그 mx 플러스 n 저 네모치신 칙을 응. 하고 이렇게 정리하시고 응. 저 식까지 가신 다음에 넣으셨잖아요. 응. 근데 저 같았으면 그냥 저 mx 저런데 바로 넣고 막 이랬을 것 같은데 그러면 또 더 복잡해지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를 줬잖아, 문제에서. 그러니까 얘는 곧바로 써도 되는 거야. 여기서 넣어도 되긴 하지, 사실은. 곧바로 넣어도 돼요. 상관은 없잖아. 근데 사실은 이게 알파, 베타를 이거 쓰면서 알파, 베타를 다 쓴 거야, 안 쓴 거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벌써 이렇게 알파, 베타 이 개념을 쓴 거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잘 봐봐. 내가 식을 뽑아낼 때 뭔 식으로부터 뽑아냈는지 잘 봐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여기를 뽑아낼 때 이걸 다 쓴 거야, 벌써. 그러니까 얘는 더 이상 쓸 필요가 없는 거야. 아, 이 식은 이제 끝난 거야. 그럼 남은 건 얘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서 쓴 다음에 얘로 간 거야, 곧바로. 그러니까. 근데 2차원이 간 거죠, 이렇게. 그런 다음에 어차피 여기 끝났으니까 여기 이제 넣은 거야, 그 다음에. 풀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언제 집어넣을 건지는 뭐 정확하게 뭐 완벽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자기가 깨닫게 돼요. 이 정도의 우리 머리가 있으니까. 이 정도는 언제 넣으면 되겠다. 계속 하다 보면 이제 되는 거죠. 근데 뭐 한순간에 순식간에 되냐? 그러진 않은 거죠. 그래서 이런 거 해설지 보면요. 이거 보고 이해하기 되게 어려워요, 사실은. 진짜 이런 문제를 여러분 해설지 보고 이해하잖아요? 그러면 머리가 진짜 좋은 거예요. 이건 강의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다니까, 이게, 수학이. 수학이 되게 독학에는 최악인 학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독학을 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수학을 공부했던 사람들이 모두가 얘기하겠지만 천재가 아닌 사람, 독학은 미친 짓이다 그래요. 왜냐? 그다음부터 시간이 없잖아. 독학을 해? 맨땅 헤딩하는 건데 할 수 있다고 할거라도 지름길을 못 가잖아. 그럼 시간 겁나 잡아먹자. 그럼 나머지 과목을 못 하거든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공교육은 이제 사교육을 최대한 배제하는 목적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렇게 배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되게 양질의 교육이 있는데 후퇴하겠다는 얘기잖아. 실제 교육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공교육이 사교육 질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야. 거꾸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이 되게 좋은 거야. 왜냐면 미국이나 이런 데서 배우러 온단 말이야. 왠지 알아요? 공교육에 맡겨놨더니만 개판인 거죠. 그러니까 사교육이 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머리가 좋아져요. 우리 대부분 다 사교육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온 거죠. 옛날보다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금 사교육 체계가 되게 합리적으로 체계가 되어 있어요. 왜냐면, 왜 그런 수밖에 없냐면 다 돈이 들어가는 거야. 자기 생존이 되어 있잖아. 머리를 겁나 쓰는 거야. 그리고 나온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머리가 좋은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학교 선생님을 쳐보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강의 시험 형편없어. 안 나와요. 학교를? 안 나오죠. 왜 어디 나와요? 나오면 자기는 곧바로 도태되는데. 학교에서 나온 선생님들이 있거든요. 그럼 누가 나올까요? 제일 머리 좋은 사람들이 나오죠. 학교 선생님들이 사교육을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있다니까요. 왠지 알아? 이 공격의 한계를 느끼는 거지. 개판이 뭐야. 그러면 안 돼. 그리고 나는 내 실력을 더 뽐내서 가르치고 싶다. 난 돈 더 벌고 싶다. 나오는 거야. 여긴 돈이 그냥 다 똑같잖아. 열심히 하나하나. 완전 똑같잖아. 여기 있으면 재미가 없는 거야. 잘 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만약에 학교를 갔다 와 쳐볼게. 그럼 난 한 학기에 한 과목밖에 강의를 안 하거든요. 그것도 한 수학 1 하면 끝이에요. 근데 교과서만 풀어주면 되거든요. 학습 지해봤자. 내가 보는 수업이 거의 없어요. 근데 내가 여기서 강의하게 되면 너무 잘 보세요. 초등학교 S1,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정시반까지 다 하죠. 선생님 관원 문제집만 몇 거니까요. 한 학기 동안에. 비교가 될까요? 내가 그 선생님들과 공부량이 비교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비교 자체가 안 된다니까. 벌써. 나는 그리고 같은 강의 여러 번 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재미가 없잖아. 안 그래 다 아는 건데. 이걸 또 같이 강의하잖아. 그래서 바뀌는 걸 좋아해요. 새로운 문제 사랑하고요. 개념으로 복잡하게 만든 문제 되게 좋아해요. 그런 문제들은 킬러 문항이라고 부르죠. 얘는 어느 정도? 이거는 그냥 뭐 킬러 문항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 그냥 여기 시스템 있잖아. 그냥 보통 수준에서 심화에 가기 전에 이제 끝단계 정도 있다.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심한 문제들은 거의 다 시스템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킬로그램에 속하는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4점이긴 하죠. 이게 만약 모의고사. 그렇죠. 4점이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런 거를 이제 조금 쉬운 4점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미안한데 진짜로 어려운 4점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만 들이면 풀 수 있으니까. 이거는 애들이 정말 공부 열심히 하면 절대로 못 풀겠다 이런 정도 수준 아니잖아요. 네. 근데 심화로 가면 진짜로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야. 이건 절대 못 풀 것 같은데 선생님. 그럼 이제 그때 여러 가지 개념들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럴 때 선생님들의 치역이 완전히 편차가 나요. 그러니까 대부분 에이타 선생님들은 개념 강의도 당연히 잘하겠지만 뭐 강의의 핵심이 있는 거냐면 기출 강의,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 강의. 여기서 극명하게 선생님들의 퀄리티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애들이 알아요. 이 선생님 잘 가르치는지 못 가르치는지. 여러분들이 딱 들었는데 이해도 안 되고 해설지를 읽는 것 같아. 그럼 벌써 여러분 다 압니다. 저건 나도 강의하겠다. 외워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불가능하지 않잖아요. 학교 선생님들 되게 쉬워요. 학교 선생님들 모르는 문제 나와도 몇 개 외우면 돼요, 그냥. 어차피 얘를 잘 물어보지도 않잖아요. 언제 시역이 빵꾸가 나는 거냐면 어려운 문제를 물어볼 때. 준비가 안 돼 있는 걸 과연 풀 수 있느냐. 시역이 있어야지 푸는 거야. 그 선생님을 평가해야 되는 걸까요? 그렇죠. 그러면 평가가 나와요. 어려운 문제 덜 열려놓고 푸는 거 보잖아요? 다 나옵니다. 근데 정해진 강의를 하는 거는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준비만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도 잘 이해 못해도요, 개념 강의 할 수 있어요. 잘 외우면 돼요. 왜 못해요? 되게 쉬운 거예요. 근데 외워서 하는 강의랑 정확히 이해해서 하는 강의의 퀄리티는 차이가 심하게 나는 거죠. 그리고 그걸 기출문제 가면 그게 극대화되는 거예요. 시력 있는 선생님인지 아닌지 여기서 극대화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교육 선생님들은 거기에다가 진짜로 많은 개념들과 다 설명을 때리는 거죠. 근데 애들이 알 수 있게. 천재가 아니고. 거기서 퀄리티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시 대비는 학교에서 해줄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학교 선생님 퀄리티가 안 돼요. 미안한데. 이건 지금 불가능한 일이에요. 지금 학교 선생님들의 문제 푸는 퀄리티로는요, 정시 강의가 불가능해요. 정말 미안한데. 선생님들과 여러분들이 같이 수능을 보잖아요. 그 선생님들 1등급이 나오지가 않을 겁니다. 미안한데요. 안 나와요. 시력이 없어요. 그 선생님들은 학창시절 때도 1등급 맞아본 적이 없으신 선생님들이고요. 당연하지만 이 변화하는 거에 대비하는 것도 없어요. 학교 선생님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의 정시까지 해주는 게 가장 베스트 아니겠습니까? 그죠? 못한다니까. 시력이 없어서. 그래서 말했잖아요. 고등부 선생님들 중에서 정시를 제대로 칠 수 있는 선생님들은요, 완전 탑티어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탑티어예요. 없어요. 구할 수가 없다니까, 사람은. 없어요. 사람이 없다니까. 그래서 고등부 원장님들이 다 고등부 선생님들을 찾는 게 너무 힘든 거야. 그냥 기본 와서 개념 강의를 하거든요. 그건 누구나 조금만 하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정시 대비 퀄리티 이건 거의 없어요. 몸값이 어마무시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를 망하더라도 선생님은 아무 데나 가면 돼요. 솔직히 말해서 진짜로 내가 돈을 더 벌고 싶잖아요. 나 가면 돼요. 그냥 강남 대치 가면 돼요. 그냥 나를 되게 비싸고 줄 사람이 줄을 서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생각보다 진짜로.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망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두려움이 없죠. 근데 그럼 시력이 있어야 된다. 시력이 있으면요, 어디 가도 나에 써줘요. 내가 왜 안 쓰겠습니까? 그렇게 칠 사람 거의 없는데요. 이 근방에 학원만 가도 나를 쓰겠다는 사람이 줄을 섰겠죠. 솔직히 말해가지고. 거기 가면 선생님 돈을 더 많이 벌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 있습니다. 왜냐면 내가 남들 밑에 있었는데 되게 비합리적으로 돈을 좀 벌어요. 뭐라고 해야 되나? 얘를 선행을 시킬 필요가 없거든요. 얘는 선행을 할 만한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근데 학원은 다 시켜요.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러니까 근데 그게 내가 남 밑에 있으면 내가 그걸 어떻게 해줄 수가 없거든요. 그게 좀 마음에 안 드셔. 내 마음대로 끌고 갈 수가 없는 거야. 내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알고 내가 굳이 돈을 안 벌어도 얘한테 맞게 가르칠 수 있는데 내가 원장이 아니면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차리신 거. 그쵸. 왜냐면 얘가 능력이 안 되잖아. 나 돈 안 벌어도 돼요. 안 시켜요. 내가 왜 시킵니까 걔한테 안 본다고 안 주고 부모도 안 주거든요. 그래서 되는 애들만 시키는 거야. 체력화 시켜가지고. 내가 굳이 돈 더 벌 필요 없잖아요. 안 되는 애들한테 왜 더 시킵니까? 걔한테 맞춰서만 시키면 되는 거예요. 안 시키면 있죠, 선생님. 그냥. 난 돈 안 벌어도 된다. 그런데 이제 더 시킬 수 있는 애들 더 시키는 거죠. 그런 애들은 이제 시키도록 시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원장이니까 가능한 거야. 내가 원장이 아니면 그게 안 돼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하는 거죠. 그죠? 그런 여러 가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근데 내가 원장이면 내가 여러분한테 뭐 더 싸게 내가 뭐 그 뭐지 비용도 책정할 수가 없어요. 훨씬 비싸게 받겠죠 지금보다. 내가 원장이 아니면. 지금보다 학원비가 지금 여기 거의 뭐 엄청 싸가지고 여기 근방에도 아마 따라올 데가 없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뭐 이런 금액으로 만약에 학원가 있었으면 최소 여러분들이 나한테 배웠다고 치면 한 달에 최소 40은 받지 않았을까요? 그냥 적어도 40 받았으면 생각하거든요. 나를 부리는 원장님이라면 나한테 돈을 주고도 남아야 되기 때문에 당연하겠지만 많이 받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선생님 몸값도 싸지 않았을 텐데 거기서 또 이익을 남겨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뭐 더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되게 많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싸게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랑은 이제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내가 남 밑에 있으면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 원장 말 따라야지 어떡합니까? 내가 원장 밑에 있는데 내가 그만두면 깨판 치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선생님이 이제 학원 강사로도 있어본 적이 있어요. 내가 이제 학원 강사로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선생님도 티잖아. 나중에 학원을 차리기 전에 어떻게 학원이 돌아가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겠다. 그럼 처음부터 한번 차리시려고 생각. 선생님이 이제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만약 회사에 들어갔어도 나오면 학원 차리겠다 생각했었어요. 교육해야 되겠다. 근데 이제 그 진로가 빨리 흐트러진 것 뿐인 거지 어차피 마지막은 그거였어요. 어차피 그러니까 그게 한 50대 초반에 나와서 할 것이냐 아니면 곧바로 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뭐 선생님이 나름대로 이제 교회에 다닌 사람이니까 열심히 기도도 하고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했는데 결론이 이렇게 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래서 남들한테는 이제 남들이 백수학위까지 받고서 아깝지 않느냐 이런 되게 이게 많이 들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선생님이 나름대로 스펙이 어마무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회사 들어가도 돈을 엄청 많이 받을 텐데 뭐 그런 거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여러분한테 돈을 많이 받진 않잖아요. 열심히 하세요. 그 얘기니까. 서로 많이 받지 않잖아요. 뭐. 그래서 602번까지만 풀고 쉽시다. 602, 606번까지만 하고 오늘 헛소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좀 강의를 많이 했다. 헛소리에 헛소리의 날. 근데 뭐 세상 돌아가는 일도 많이 했고 그런 얘기들은 남이 많이 해주진 않죠. 네. 그죠? 여기서 제일 기피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도 이제 그런 고민들이 이제 많으니까 이제.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살기는 하더라고요. 고민하지 않습니다. 자기 먹고 사는 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고민들을 좀 많이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 많이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이제. 난 이렇게 살았다. 나도 고민했었다. 나중에는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할 필요가 있냐에 대해서도 고민해 본 적이 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는 별로 세상에 도움이 되지는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어렸을 때는 내 욕심 때문에 공부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이 나이 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전에 또 지는 건 되게 싫어해가지고. 엄청나게. 그렇죠. 여러분 대부분 공부 잘하는 애들 대부분 다 승부욕이 있어요. 지는 꼴을 못 보죠. 내가 이거 지는 게 용납할 수 없다. 내가 이 점수를 맞는 게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기 시작한 거. 그런 게 있죠. 근데 대부분 이제 공부를 잘 열심히 안 하는 친구들은 이제 뭐 그 점수 맞아도 충분하다. 나 지금 잘하고 있다. 거기 만족하는 거죠. 근데 만족하냐 안 만족하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여기서 만족할 수 없다. 난 더 가야 되겠다. 더 내 시간을 갖다 붓더라도 난 여기서 만족할 수 없다. 그게 이제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서윤이나 여기 준영이도 만약에 욕심이 있어. 그럼 더 하는 거야. 내 시간을 들여서라도. 왜냐? 이 꼴을 못 보는 거지. 내가 여기서 만족할 수 없다. 난 더 올라가야 되겠다. 그러면 자기 시간을 들여서라도 하는 거야. 더 남들보다 공부하는 거죠. 근데 이제 나는 뭐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거기 있으니까 그냥. 그러면 이제 더 안 하죠. 잠재 능력을 발휘할 수 없죠. 그럼 선생님의 원리는 뭐냐? 우리 선생님이 공부를 안 하려고 해도 공부를 시키는 게 이제 선생님 뭐 존재 이유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만족하고 잠재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냥 이따가 그냥 죽어요. 그러면 내가 선생님의 의지가 없는 거지.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쪼아가지고 어떻게든 공부를 하나 더 시켜가지고 내가 어떻게든 폰텐을 터지게 만드는 게 이제 선생님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친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한테 배워서 얘가 그래도 조금 더 공부했다. 어떻게든 좀 아등바등했다. 그래야지 내가 보람이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나한테 배워서 더 공부를 안 했다. 더 머리를 못 쓰게 됐다. 더 개판이 됐다. 그러면 나의 그 일은 최악인 거죠. 내 책임이 없는 거지. 자, 내 둘이 덮해요. 이게 덮했다. 그게 뭔 소리죠? 몇 점에서 만났다 이거죠?
만나. 한 점에서 만났다. 그러니까 근이 실근이 한가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보자마자 쉬운 문제죠. kx x 더하기로 넘어갔을 때 x제곱 더하기 k 마이너스 x 더하기 1은 0이 되겠고요. 이 판별식이 뭐가 된다? 0이 된다. 교점이 한 개니까 실근이 한 개가 나와야 되는 거죠. 판별식이요. 판별식 0이다. 그러니까 뭐 교점 나오면 다 판별식으로 가는 거야 갑자기. 그럼 왜 판별식 갈 수 있습니까? 지금은 연방하면 다 몇 차 방정식이 나오니까 2차 방정. 이건 1학년 때까지입니다. 2학년이 되는 순간 연방해봤자 2차 방정식이 안 나옵니다. 그럼 이제 또 다른 걸 배워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고1 때는 참 쉬운 거야. 연방할 때 2차 방정식이잖아. 다 2차 방정식으로 가는 겁니다. 정말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그것만 모아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고1 때부터 안 가요. 2차 방정식으로 연방을 해도. 그래서 이제 다른 방식으로 이제 풀어야 되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4는 뭐가 된다? 0이다. 그래서 모든 C K의 합이잖아. 그럼 또 뭐를 쓸 수 있는 거야? 근과 기획차 관계죠. 그러니까 합은 여기서 딱 보는 순간 2예요, 그냥. 1차는 개수잖아요. 계산할 것도 사실 없죠. 암산이 가는 거죠. 왜냐면 이거 어차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여러분들. 맞아, 안 맞아? 이 뒤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1이 나와서 다 뺐죠. 아, 이거 합이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럼 이게 왜 합이 중요하지 않은 줄 알아요? 합은요, 항상 일정이에요. 이 항상의 관계가 없어요. 합이. 네. 그러니까 왜 합이 저 항상의 관계가 없는지 알아요? 합은? 그 빼니까 이렇게 빼 이렇게 하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걸 그래프로 해석해보자면요. 이런 거예요. 자, 그래프 해석해볼게요. 이런, 웃긴 거예요. 아니, 근데 이렇게 봐. 당연한 얘기는 이차 함수니까 이런 모양일 거 아니야. 그치? 이게 알파 플러스 베타 합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이게 위로 올라갔잖아? 합은 일정한 거야. 여기 가운데 값이. 내려가다 합은 일정한 거야. 무슨 합이? 이 두 개 더한 거. 이 두 개 더한 것도. 이 두 개 더한 것도. 이 두 개 더한 것도 다 같이 나오죠. 왜냐면 두 개 더한 거는 이 가운데 거의 몇 배니까? 2배니까. 대칭축의 2배야. 이게 뭔 소리냐? 이 두 개 합이 봐봐. 여기가 알파1, 베타1이라고 할게. 이 두 번째 게 알파2, 베타2. 이게 점점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밑으로 내려가고 있죠? 아, 그죠? 근데 이게 대칭축이잖아. 이게 x가 마이너스 2의 1분의 b잖아. 내려와 봤자 알파1 더하기 베타1을 2로 나누는 게 뭐다? 2예요. 맞아, 안 맞아? 여기다 2 곱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b잖아. 알파2 더하기 베타2도 마찬가지로 2예요. 합은 일정한 거야. 이 알파1, 베타1은 계속 바뀌겠죠. 아, 근데 합은 계속 모두 일정하다? 마이너스 a분의 b로 일정한 거야. 합은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여기서도 모든 값의 합은 여기만 보면 되는 거죠. 인 거예요, 그냥. 사실은 1창이 계속만 보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그래서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바뀌어봤자 어차피 합은 일정해. 그는 바뀌죠. 그래서 바뀐 거야. 만약에 여기서 뭐 1, 3이었어. 이렇게 되면 뭐 0, 4가 됐어. 또 가면 뭐 마이너스 5가 됐어. 그래도 안 바뀐 거야, 합은. 그는 바뀌어도. 내려가봤자. 그래서 이 y값은 뭐냐? 위아래 평행 이동을 했는데 y값이니까 이제 위아래 평행 이동인데 평행 이동을 아무리 해봤자 합은 바뀌지 않는다. 그는 바뀌죠. 그는 바뀌는 거예요. 그는 바뀌잖아요. 이렇게. 아, 네. 하지만 합은 안 바뀌어요. 그런 걸 알 수가 있죠. 이게 또 그래프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가르쳐주진 않지만 그래프로 다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많이 해보면 또 그래프랑 친해지겠죠. 그럼 이제 600번을 하면 이제 오늘 끝나는데, 야, 얘도 이제 그래프죠. 야, 이제 대충 느낌 왔지, 이제. 아, 이제 또 그래프구나. 600번 보세요. 그래프가 또 아주 재밌지 않습니까? 자, fx가, 대충 느낌이 왔죠.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고, gx가 cx 플러스 d예요. 다 그래프 놀이잖아요, 이게 결론은.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뭐냐? 이게 x축에 접한대요. 2차 함수가. 어디 접한다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게 음수값이라는 거야. 근데 어디서 접한다고 했냐면 어디서 접한다고 했어? x 접하는데 음수 쪽에서 접하잖아.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얘를 이 근을 뭐라고 할까? 접하는 거를 우리가 마이너스 알파로 놓겠습니다. 음수니까. 알파가 양수야. 그래서 음수값을 지칭하는 거야. 이렇게 놓는 거야, 그냥 우리 마음대로. 그러면 fx는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 fx는 x 플러스 알파의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는 거야. 아, 네. 그러니까 접했으니까. 이 개념인 거죠.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거니까.
첫 번째 이제 보자마자. 그 다음에 gx가 이렇게 나와요. 이 gx가 뭐라고 했냐면 cx 플러스 d라고 했잖아요. 그치? 네. 근데 만나는 점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좌표를 안 줬어요. 몰라요. 근데 하나는 음수근이에요. 하나는 양수근인 걸 줬어요. 그건 알 수 있어요. 음수근과 양수근이다. 왜 근을 아는 게 중요할까? 근과 계수의 관계가 많이 가잖아. 그럼 두 근의 곱이 양수일까 음수일까? 아, 음수. 음수겠죠.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야. 문제에서 항상 쓸 수 있다는 거지. 그래프를 이렇게 줬으니까. 안 쓰더라도 보자마자 알아야 되는 거야. 양수근인지 음수근인지. 그죠? 그래서 이 근을 우리가 뭐 베타랑 뭐 감마라고 줬다고 쳐봅시다. 예를 들어서 그럼 베타는 음수인 거고 감마는 양수. 양수인 거야. 이렇게 넣을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 둘이 연립해요. 그러면 x 플러스 알파의 제곱이랑 cx 플러스 d가 되는 거지. 이거의 근이 베타랑 감마인 거야. 이거 근이 베타랑 감마.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거죠. 여기 이제 딱 치면. 저랑 여기서 끝났을 겁니다. 그죠? 재밌게 보는 거죠. 자, 그때 이 문제에서 이제 A, B로 많이 놀고 있는 거야. A, B로 놀고 있는 거긴 한데, 그죠? 그러면은 일단은 요거를 제곱해 보면은 이 B는 사실 완전 제곱식 되도록 만들려고 그러면 사실 뭐 돼야 되냐? B를 알파 제곱. 이게 x 제곱 더하기 2알파 x 더하기 알파 제곱이죠. 아니야? 이거 제곱하면? 네. 그러니까 A는 지금 뭐인 거야? 2알파고 B는 알파 제곱인 거죠. 이거 뭐 나눠줄 거예요. 왜냐면 알파가 없어져야 돼요. 왜냐면 문제의 식을 다 보면 알겠지만 A, B, C로 나왔으니까 결론은 우리가 식을 정리할 때 알파랑 베타 감마는 사라지고 누구만 남아야 돼? A, B, C가 남아야 돼. 그게 이제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식을 다 뽑아내야 돼요. 그래서 기억은 사실 되게 쉬워요. 기억은 뭐냐면 굳이 안 바꿔도 되는데 기억은 뭐냐면 접했잖아. 얘 판별식이 몇이다? 0이다 이 얘기죠. 그래서 기억은 되게 쉬워요. 판별식 a제곱 마이너스 4b는 뭐가 된다? 0이다. 이게 기억입니다. 이건 뭐 쉽죠. 이건 뭐 굳이 할 필요가 없겠죠. 맞아 안 맞아요? 맞죠. 맞죠. 이제 니은부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니은 4분의 그러면 이거 ABC로 가자. 그러니까 알파로 굳이 같이 맙시다. 다 어차피 갔으니까 그러면은 그냥 ABC로 갈게요 그냥. 여기 다 ABC 줬으니까 굳이 이렇게 가지 맙시다. ABC로 가고 그거 해석합시다. 일단은 두 개 연립할게요. 이거의 근이 뭐가 되는 거다? 베타랑 감마예요. 두 분의 부호가 반대예요. 됐죠? 네. 그래서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A-CX 플러스 B 마이너스. 그럼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건 뭐냐? 첫 번째 얘가 판별식이 일단은 뭐보다 커야 되는 거죠? 식은 두 개 나왔으니까 0보다 크다. 이거 일단 판별식 쓸게요. 왜냐면 식은 두 개 나와야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다가 나옵니다. 그래서 A-C의 제곱 마이너스 4배의 B-D가 0보다 크다. 됐어요? 네. 근데 잘 보세요. 지금 여기서 지금 누가 문제냐면 C하고 B가 사라져야 돼. 내가 보니까. 맞아. 니은에서 보니까 A랑 D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최대한 이걸로 날릴 거예요. 미에서 날릴 겁니다. 이런 거 이제 잘 맞춰줘야 되는데 일단 정리해볼게요. A제곱 마이너스 2AC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4B 플러스 4D는 0보다 크다. 이게 이제 나와야 되는데 쉽지 않네요. 여기서 이제 4로 나누고 뭘 없애야 되는데 없애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B가 뭐로 사라지는 거죠? B는 뭐로 나뉠 수 있습니까? 4B는 A제곱이죠. 그죠? 4B가 이게 A제곱이라고 할게요. 이거 A제곱. 없어지나요? 그러면 그래도 이제 뭐가 남네요. C가 문제네요. 그죠? C를 또 해결을 해야 되겠네요. 그럼 어떻게 해결될지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을 좀 볼게요. 그 다음에 D는 여기서 나오지 않냐?
이거 계산하면 뭐 나와? 이게 D인 것 같은데? T제곱 마이너스 2AC 플러스 4D는 0보다 크다 나오죠? 이게 D죠? 그럼. 이게 D예요. 이게 D입니다. D 맞죠? 네. D는 이제 미사가 날린 거야, 여기서. 판별식 0보다 크다고 했고. 그 다음에 니은은, 근과 기성계열만 써야 되나? 이것밖에 없잖아. 두근의 곱은 음수다라는 거 한번 해볼게요. 이것밖에 쓸 게 없어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 다음에 B를 없애고 A로 바꿀게요. 여기서. 그럼 나올 것 같아요. 두근의 곱이 음수니까 두근의 곱은 B-D죠? 네. 이게 뭐다? 음수다예요. 맞죠? 두근의 곱. 여기 음수근이랑 양수근이니까. 곱한 음수다. 이렇게 됐죠? B 없앨게요. 그럼 B가 뭐로 없어지냐? B는 4분의 A 제곱입니다. 얘를 4분의 1로 바꿀게요. 그래서 이게 몇이다? T였네요. 니은은 T였다. 니은 나왔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조금 어려운 게, 이런 문제가 왜 어렵냐면요. 첫 번째로, 일단은 이 문제는 이게 접하니까 판별식이 0이다. 기억은 제일 쉽죠. 그다음에 이제 니은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니은을 잘 봤어야 되는데, 니은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니은은 뭘 쓴 거죠? 개념을? 두근의 곱이 음수다라고 해가지고 근과 기성이 쓴 거야. B만 D. 두근의 곱이 음수다가 나왔죠, 이렇게. 네. 근데 여기서 B를 날린 거야. 미지수 날린 거죠. A로 나왔으니까 B 대신에 뭐 주는 거야? 4분의 이게 니은인 거야. 그 디귿은 이게 두 점에서 만났으니까 그래프를 보니까 둘이 연립한 거의 판별식이 뭐보다 크다? 0보다 크다. 그때 또 누구 미지수 날린 거야? B 날린 거야. 그러니까 이게 미지수 이렇게 날리는 게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기본으로 들어가 있죠. 누구 날릴지는 여기 잘 보시고 누구 없애면 돼. 문제 맞추면서 풀어야 돼요. 그치, 어쩔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말했잖아. 그러니까 문제를 보면서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돼. 어떤 문자 없애야 되겠구나. 어떤 문자 날려야 되겠구나. 이러니까 수학이 쉽지 않지. 말했잖아. 그러니까 이런 미지수 날리는 것도 항상 보면 돼 있어야 돼. 여러분들이 이렇게 날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날려야 되겠구나. 계속 문제를 보면서. 근데 이런 문제가 제일 어려운 거야. 왜냐면은 봐봐. 개념적으로는 괜찮잖아요. 뭐냐면 얘 판별식 0. 얘 판별식 0보다 크다. 두 점 만났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양수 음수근이니까 근각의 성계 곱한 게 음수다. 여기까지는 뭐 어떻게 한다고 치는데 거기서만 해도 문제 푸는 게 아니라 얘를 또 활용해서 미지수를 날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생각들이 또 들어가야 돼요. 솔직히. 문제 풀다 보면. 제가 생각을 해야 돼요. 당연한 거죠. 그럼 뭐 누가 알려줍니까? 그래서 문제에서 이거 미지수 날려. 그래 이번에는 B 날려. 이번에는 A 이렇게 주면 좋은데 안 준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을 정리하는 게 되게 어려운 거야 생각보다. 그러니까 식 정리하는 걸 만만히 보면 절대로 상위권으로 갈 수가 없는 거라니까. 진짜 연습이 많아. 근데 갑자기 고등학교 1학년에서 난이도가 이렇게 되는 내가 뭐 교육과정을 만들진 않았으니까. 좀 점진적으로 올라가야 되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애들이 그러니까 말했잖아. 다 중학교 때 고등학교가 안 시킨다. 어째서 내가 이게 안 시키고 여러분들이 그냥 고등학교 때 와서 그냥 딱 하잖아? 그럼 다 멘붕이야. 그냥 다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너무 어렵거든요. 머리 좋은 애들만 살아남는 거야, 그렇게 되면. 그래서 고등학교 때 살아남으려면 중학교 때 선생님을 많이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안 시켜도 된다는 사람들은요, 원래 천재였나 봐요. 겁나 좋으면 안 시켜도 되거든요. 그 모든 학습을 다 이해할 수 있고 그런데 그냥 노멀 펄스는요 아무것도 안 시키고 그냥 고등학교 가잖아요. 그럼 상위권으로 가는 게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왜냐면 이걸 한 번 듣자마자 모든 걸 이해하고 이런 모든 구조를 정확하게 배워가지고 그것들을 한다는 게 절대 쉽지 않거든. 이게 중학교 과정과 고등학교 차이가 너무 차이가 심하잖아. 솔직히 안 심하냐 이게? 이게 그냥 갑자기 되게 중학교 때 막 소꿉장난 이렇게 하다가 맞잖아. 내가 맞잖아. 중학교 때 예전에 강의했던 게 너네 지금 이게 어렵죠. 하지만 이게 어렵다고 느낀다고 하면 이제 고등학교 가게 되면 이제 진정한 헬게트가 열린다. 그러니까 한 중학교 1학년 정도까지 이거를 초등학교 때서 다 배우고 그리고 약간 고등학교의 그런 기본적인 개념 같은 것들을 중학교 때 좀 더 이 뭔가 공식적인 공교육 과정에서 그런 식으로 좀 앞당겨서 고등학교에서 너무 어려워지는 걸 좀 방지하면 그치. 근데 애들이 공부를 안 하니까 또 중학교까지 내리면 그때부터 포기한다는 거야.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가 쉽지가 않은 거야. 아니 그거 어차피 고등학교에서 다 포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고등학교 때 수업의 질을 완전히 올려야 되는 거지. 선생님들의 퀄리티가 되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고등학교 때 많이 가르치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잘 하려 그러면 선생님